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지해반증의 치료 중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지해반증의 수술법이 참 많아요. 족부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수술 방법도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 보면 수술 방법이 달라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무지해반증의 이제 수술 방법은 절골술이죠. 네, 절골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방법은 뼈를 잘라서 똑바로 맞춰주고 그 상태로 뼈가 잘 붙게끔 고정을 한다.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골하는 방법이라든지 고정하는 방법, 기구를 어떤 걸 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참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휘어졌을 때 절골술을 결정을 하십니까? 증상이 있고 발이 분명 휘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먼저는 보존적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기랑 약물을 쓰고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건데요. 그런 치료를 했을 때도 증상이 자꾸 재발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발의 각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수술적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휘어진 정도가 심하면 그만큼 많이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윗부분에서 절골을 하고 좀 심한 정도가 경미하다 싶으면 아래쪽에서 절골술을 하죠. 그래서 환자분들끼리 같은 무지해반증 수술을 했어도 상처가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무지해반증이 생기게 되면 동반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게 되면 새끼발가락도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도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쪽 부분에서도 절골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병들이 있고요. 또 밑에 쪽으로 체중이 많이 부하가 돼서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 이제 중족골 관절의 관절염, 그러니까 발등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쪽 부분에 이제 또 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의가 봤을 때 다른 동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수술도 생각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지해반증이란 병의 특성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하면 또 급속도로 진행하는 성격이 있고요. 추후에 문제점들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조금 빨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들 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먼저 입원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입원 기간은 그리 오래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2, 3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뼈를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불안정해서 고정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 체중을 딛고 움직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요. 이 엄지발가락 쪽에 움직임을 최소화해주는 신발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4주에서 6주 정도 보통 착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2주째 와서 실밥을 빼고요. 4주째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느 정도 좀 뼈가 아물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신발을 신게 하거나 또는 2주 정도 더 그 무지해반증용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주가 돼도 이렇게 완전하게 걸음을 걷거나 보행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왜냐 아직 수술 부위에 통증이 조금은 남아있고 상처의 반응 때문에 이제 뻣뻣해가지고 보통 이제 수술 후 2달 정도는 돼야 원만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스포츠 활동은 한 3달 정도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핀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핀을 빼야 되냐, 나사못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발가락 쪽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고정한 핀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요. 나중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많은 이제 뼈도 아물고 했는데도 튀어나온 그
금속 때문에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 제거를 하는 것도 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큰 손해는 네.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경과를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핀으로 고정을 했다가 뽑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말부 수지부모라 네. 해서 몸을 그 손상시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뼛속에 이제 나사못이라든지 핀 같은 게 고정만 잘 돼 있고 겉으로 자극만 되지 않으면 뭐 가지고 사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빼기 위해서는 또 마취도 해야 되고 뭐 비용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또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권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빼는 거를 네. 원하시긴 해서 저도 반 이상에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죄반증의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무죄반증은 발에 생길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족부 전문의한테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또 들어갔다. 네. 미안. 저도 준비가